네, 주진우 의원입니다. 법 왜곡죄를 포함해서 공포 정치용, 또 야당 탄압용 이런 법안들에 대해서 그 문제점과 그 의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원래 입법 권력이 수사권과 재판권을 장악하려고 하는 것은 세계사적으로도 독재 국가에서나 가능했던 일입니다. 근데 그것이 버젓이 2025년도에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.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입법권이 수사권과 재판권에 관여하려는 모습이 지나치게 과도한 것을 다 목격하셨을 겁니다. 특히 민중기 특검 같은 경우에 특검 자체를 민주당이 임명하지 않았습니까?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? 오늘 언론 보도를 보니까 통일교에서 민주당의 인사들 15명에 대해서 금품을 전달했다. 또 그와 관련된 진술이 있었는데도 민주당 인사들은 단 한 명도 수사하지 않은 채 캐비넷의 수사 기록을 처박아 버렸습니다.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? 수사권이나 재판권은 공정성이 핵심이고 정치적 중립이 핵심인데 그 가장 기본적인 체제를 무시하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특검을 지정하다 보니까 그 민중기 특검은 민주당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민주당의 하명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. 저도 수사기관에 상당 기간 근무해 봤지만 이렇게 금품 비리와 관련된 진술이 무더기로 나왔는데 통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무마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. 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고 또 그것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지금 이 법 왜곡죄와 같은 수사권과 재판권을 장악하고자 하는 민주당의 악의적 의도가 지금 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. 특히 이 15명 인사 같은 경우에는 수사를 하지 않은 것이 이미 저는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혐의가 이미 성립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. 의도적으로 수사를 하지 않았고 만약에 통일교 인사가 재판 과정에서 이 사실을 폭로하지 않았다면 그 사실은 아직도 이 사건은 무마된 채로 아마 절대 캐비넷 밖을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. 같은 맥락에서 법 왜곡죄도 마찬가지입니다. 법 왜곡죄의 핵심 규정은 두 가지입니다. 하나는 수사를 장악하겠다는 얘기고 하나는 재판 판결도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. 이 법 왜곡죄라는 것을 신설해서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한 경우에 처벌하도록 만들어놨습니다. 그 자체로 죄형 법정주의 위반입니다. 이게 어느 정권이 들어서느냐, 어떤 사람이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죄가 되고 안 되고가 완전히 갈립니다. 누구도 이 죄가 되는 유형에 대해서 유형화를 하거나 또 기준을 마련해서 뭔가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.